네, 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요. 관광업계와 상인들 반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협중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런 협중 시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김강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협중 시위로 초래되는 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예, 사실 갈등이라던가 이런 시위 및 집회를 계산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예. 저희가 이제 직접 비용이라는 부분들로 공통적으로 좀 적용할 부분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갈등의 비용이 그동안 뭐 최근에 시점으로 좀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 2천조 원이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얼마요? 2천조 원이요. 2천조요? 예, 예. 이거는 그러면 협중 시위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 전체를 아울렀을 때 얘기가 그쵸.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오. 근데 이러면 협중 시위로 국한에서는 혹시 개선이 가능합니까? 그 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점과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다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이 직접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직접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직접 비용이라는 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비용의 계산식을 연구에서 보여줬는데요. 네. 먼저 이제 참여자 수와 그다음에 최저 시급, 그다음에 근로 시간, 그다음에 지속 일수를 모두 이렇게 곱한 값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거리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생업이 어떤 중단이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식이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게. 간접 비용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아무래도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사실 간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직접 비용은 이제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관광객이 줄고 뭐 해외 투자가 주저되고요. 네. 국가 이미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요즘 이제 협중시라는 부분들을 뭐 유튜브라던가 쇼폼에서 더 크게 확대시켜서 이제 방송이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이미지라던가 관광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 2천조라는 것은 10년 동안에 네네.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예, 계산한 어떤 그 이제 직접 비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사회 갈등 전반을 지금 여기서 다 훑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협중 시위를 좀 국한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대림동에서 벌어진 협중 시위와 관련해서 교감들이 아이들이 차별을 학습한다는 우려까지 내놨거든요. 예, 자, 여기서 그러니까 초래된 어떤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저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 세대 간의 정승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혐오와 갈등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습이 된다면 단순히 이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비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약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계기 될 수 있고 나중에 사회 통합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사회 통합 비용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이것이 또 어떤 중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 거기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라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된 것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협중 시위를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리는 건데요.
삼중 시위 이제 갈등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사실 갈등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건 갈등이야, 어떤 사람은 이건 갈등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삼중 시위처럼 이렇게 공공의 이제 불특정 다수가 공공의 자유로운 접근 장소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저희 나라에도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을 해결해가는 규정 같은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 이념화된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시위 및 집회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중 시위가 단순히 이 자체 현중 시위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쌓았던 양극화된 이념 갈등의 표출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의 혐오를 조정하지 않는 언어의 절제와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대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언론에 대한 선정적인 부분을 좀 피하고 검증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이 부분에서 좀 제지가 있었잖아요. 여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동시에 왜 이러한 행동이 나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단순히 이게 피상적인 평가라던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단편적인 조사보다는 좀 더 이러한 궁중에 대한 또는 양극화돼야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악성이라고 보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네. 현중 시위라고 하는 것의 근본에는 반중 정책이 깔려 있고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 수입된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이게 어떤 국내적 차원의 대처만 갖고 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다라고 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중 반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하고 정치 의제하고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방금 뭐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갈등 관리 측면에서 해결한다. 또는 또 방금 얘기하셨던 부정 선거라던가 예. 이러한 부분들도 뭐 갈등 관리에서 차단하게 된다는 건 되게 어렵고요. 네. 이건 이미 고착될 때 목적이 뚜렷한 방향 설정을 위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위 및 집회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고 보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러한 시위 및 집회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방법에 대한 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소통의 토론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정착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에 대해 있어서 방금 현상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지만 또 그 부분이 되게 또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상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학습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는 어떠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경찰이 명동 대림동에서의 그 현중 시위를 제한을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사실 명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혐오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경찰이 이제 시위를 제한한 거는 뭐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조치만으로는 갈등이 이제 해결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대림동으로 이어졌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 시위대를 무조건 억압하거나 또는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왜 이런 시위가 발생했는지 좀 더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단순히 맞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배경과 동기를 좀 진단해서 사회적 대화나 제도적 논의로 연결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김강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